네, 김태훈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먼저 선취해야 만한 업종 어떤 게 있는지 매력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행 관련된 이야기, 관광, 레저 이쪽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셨길래 사실 최근에 반도체 시장 아닙니까? 네, 여행지를 꼽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달의 마지막 주 오늘 출연을 할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속 화요일 날 출연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오늘 출연하니까 다음 달에 제가 출연할 때를 위해서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면 10월 31일 날하고 11월 1일 해서 경주 에이펙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한 8년 만에 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한알령이 이제 그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한알령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방한을 할 때 나름대로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미중 간의 관세 협상 때문에 이 중국이 자유무역 쪽을 지향하는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합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중국 방문 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일종의 당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이번에 단체 관광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이러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이 여행사, 여행주 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 관련된 기업들 지금부터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중국의 긴 연휴, 긴 명절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요에 대한 확대 기대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행 관련된 기업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투어를 선정을 해주셨네요. 네, 항상 여행주 하면 1등주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투어를 항상 보셔야 되고, 저도 대신권에 있을 때 이 회사를 IPO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 여행사라는 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해보면서 이 여행사라는 게 앞으로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레저들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 회사 돈을 버는 회사가 되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한 2만 5천 원인가의 공모가에 상장을 하고 이게 10만 원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러한 여행주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여행 상품을 여행사에 전화해서 주문하고 이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발전한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 5만 원대 주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항공권 판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여행업 쪽에서는 1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전에 그 1등은 모두투어였습니다. 그 모두투어에 있던 분이 나와서 만들어진 게 이 하나투어고, 여행사 중에 가장 먼저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번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 국내 그 하나투어 ITC라는 이 국내 관광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는 하나투어 재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투어 재팬은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의 단체 여행, 즉 일본 국내 여행의 그 단체 여행을 또 맡아서 해주면서 수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한데요. 이 업체가 최근 들어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해서 이 여행 상품을 보다 고객 친화적으로 고객들이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난 2025년부터 2027년 이 사이에 주주환원, 연결 단기 순이익에서 주주환원을 50% 정도까지도 해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고배당을 노린 종목들이 하반기에 특히 연말로 갈수록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고, 지금 하나투어는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입니다. IMF 펀드라는 데인데요. IMP가 말 그대로 이제 인수해서 이제 이거를 다시 재매각할 시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그 단기적으로는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다음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들어오기 전에 아마도 이제 한중 간의 분위기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호재성 재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하나투어에 대해서 한번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가는 일단 52,000원 이하에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분할해서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는 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일단 손절가는 51,000원. 네, 그 51,000원인데 이것도 더 5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 폭을 한 2,000원 정도 폭을 가져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9만 원을 장기적으로 보시는데 이게 단순히 9월 말 11월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왔다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양하게 한중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늘어날 겁니다. 그게 바로 한한령 해제라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도 이 인적 교류에 있어서 이 하나투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투어 지금 손절가 51,000원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주가가요 59,900원, 51,000원 이때 움직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살펴볼 여행 관련 기업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2등주인 모두투어입니다. 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모두투어가 1등이었죠. 그런데 이 모두투어 회장님이 상장을 하자는 이 직원들의 요구를 좀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는 따로 나가서 이제 회사를 차려서 상장시키겠다 하시는 분들이 하나투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하나투어가 먼저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투어가 그 다음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모두투어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상장한 하나투어에게 여행업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호텔업에서 진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호텔업이 그 코로나 팬데믹과 만나면서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호텔업을 했었는데 이 호텔업을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호텔업을 가장 최근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업 본업으로 이제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과거에 이런 호텔업 쪽에서 부실이 계속 발생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이제 모두투어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 회사도 역시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이라는 인바운드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이를 받아서 이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국내 여행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야놀자입니다. 야놀자라는 플랫폼 회사인데요. 이 야놀자라는 플랫폼 회사가 이쪽 5%나 되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이 모두투어의 최대 주주는 한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 주주인 야놀자가 5%씩이나 갖고 있다는 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 야놀자 외에 또 이런 플랫폼 업체 중에 여기어때가 있는데 여기어때가 얼마 전에 여행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말뜻은 야놀자도 그에 대응해서 여행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모두투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투어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쪽 여행업이 호황이 되면 그때 M&A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투어를 실적보다는 그런 M&A 가치로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매수가는 13,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모두투어 이야기해 주셨고요. 장단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3,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13,26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매수가 대비 살짝 위쪽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또 여행사일까요? 네. 어떤 종목이에요? 노란풍선이라는 데인데요. 이 노란풍선은 좀 특징이 있는 여행사입니다. 다른 앞에 말씀드렸던 두 여행사는 진짜 대형 여행사로서 이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다른 여행사에 판매해서 수익을 많이 내지만 이 노란풍선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이 틈새 시장을 노리는 여행 상품들을 기획을 해서 이걸로 히트를 쳤습니다. 히트를 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장까지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일본 법인을 만들면서 한국인들의 일본 방문이 많아지면서 그 일본 법인을 통해서 한국인들 단체 관광객의 일본 국내 여행을 또 주선하고 거기서 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는 지난번 팬데믹 때 이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 상담을 통한 이런 여행업 이런 쪽에서 이제 그 플랫폼 여행사를 지향한다 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플랫폼 여행사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작업이나 투자들이
꽤 오랫동안 투자가 됐지만 여전히 효과를 못 내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올 하반기에 이 플랫폼 여행사로서의 효능, 즉 중간에 그 다른 여행사를 통해서 수수료 수입이 나가거나 이럴 거 없이 B2C로 직접 인터넷상에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개인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꽤 수익이 짭짤하게 잘 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올해 앞에 말씀드린 여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올 상반기는 여러 가지 국내의 정치적인 요인이나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 때문에도 여행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작년 연말에 있었던 제주항공의 불행한 사건 때문에도 국내인들의 해외 아웃바운드 여행도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여행사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노란풍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 이런 발행했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사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오버슈팅, 그러니까 이런 오버행 이슈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요번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사서 이제 모두 소각시키면서 그런 오버행 이슈를 일부 지금 잠재웠습니다. 요번에 그리고 그 전환사채, 요번에 전환사채가 이 3호, 그러니까 2호인가요? 그 전환사채가 행사가 돼서 시장에 나왔는데 그 물량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 좀 싼 가격에서 전환돼서 나왔기 때문에 곧바로 매물화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 물량을 좀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게 이제 9월 18일 날 상장을 했고 가격은 5,163원에 상장을 한 물량입니다.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9만 주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남아있는 잔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화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가격보다 좀 싼 가격에 나올 전환사채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곧바로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매수가는 6,5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행 관련 기업들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잡아주셨네요. 그 여행 관련된 이야기 오늘은 여행사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사실 여행객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항공이라던가 뭐 텍스 리펀 관련된 것, 요즘에는 미용 관련돼서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고 식품이나 이런 것도 볼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방문객이 2천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먹방입니다. 그 먹는 것들, 한국의 한식, K푸드를 많이 좀 접하시면서 한국 내에서 소비한 걸 고스란히 해외에 가져갈 때 그 국내에서 이제 사간다고 그러는데요. 특히나 그 빙그레인가요? 빙그레 그 우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아예 그 보냉팩이라고 그러죠. 뚱바라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갖고 와서 이걸 대량으로 사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K푸드가 해외에서 이런 인지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해외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항공주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항공주도 실적이 지금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반기에는 우리 한국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1분기 때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특히나 제주항공이 그 직전 작년 4분기 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모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주들이 지난 봄에 여름부터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휴가 그리고 이번에 10월 달에 있을 이런 중국의 국경절과 또 이제 그다음에 일본의 황금 연휴 그리고 우리의 추석 연휴 이럴 때 항공주들 꼭 꽤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런 그 항공료에 대한 부담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항공사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 벌어지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다음 달 저를 다시 만날 때쯤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왜 이걸 한 달 빨리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추석 선물 겸 이렇게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투자 판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행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